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 잘 와닿지 쉽게 닿지 않을 수 있죠. 않는데 네. 문제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처음에는 그냥 일반 상해 사건으로 송치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옷 DNA 채취해 보니까 그게 성범죄라는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형량 20년을 구형 선고를 한 거거든요. 그것 말고도 무수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진범이 잡힌 건데, 그러니까 경찰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검사 입직 시험 범위 자체가 달라요. 보안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뺏어버리고 그냥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다 줘버리면 어떤 수사의 깊이라든지 그 정도가 깊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당연히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이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유튜버 스피커들이 분열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문조 털레유라고 불리는 세력들은 뭐 이제 김어준, 뭐 매불쇼, 뭐 이제 뭐 새날 뭐 이런 쪽의 채널들이 좀 유지인 것 같고, 이제 뭐 류이재명이라 불리는 세력은 뭐 이제 이동영 TV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1인 1표제로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을 만나봐도 내가 뭐 특히 도심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의원들 말빨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자기들 사람들 뭐 몇 명 조직 간부들 모아놓고 막 야 누구 이번엔 몇 번이야 뭐 이제 이렇게 오다를 내려도 그게 뭐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 정도나 찍는 거지 막 천명 수만 명의 당원들한테 그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그 당원들은 유튜브를 보고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성향에 맞는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의사 판단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권 전당대회에서 유튜버 스피커들의 역할이 굉장히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도 완전히 이제 찢어져가지고 치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영 간의 싸움이 더 갈라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 씨의 영향력도 제가 요즘에 매일 보고 있긴 한데 뭐 예전에 처음에는 한 26만, 7만 이제 이러다가 요즘에는 한 20만 뭐 이 정도 선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뭐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세력들이 올라오고 이런 이 추세가 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뭐 전성기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행사해 왔죠. 상황으로서. 네.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네. 절하라 그러고 노래 불러보라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럼 옆에서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박수치고 이분이 그 본인에게 너무나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 왔어요. 어떤 누구도 행사할 수 없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놨던 게 지금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당 대표가 가서 여기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가서 거기서 국정 브리핑하고 네. 장관들이 뭐 줄줄이 나가갖고 앞으로 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언론보다도 훨씬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뭐 다른 언론보다도 거기 나가서 브리핑하고 앉아있으니 다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부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달도 차면 기우는데 저는 이제 뭐 기울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정말 허수아비 때리기예요. 뭘 개혁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미 검찰 다 죽여놨잖아요. 공소청을 만들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국수본 만들어갖고 이미 검찰 다 해체해 버렸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딱 얘기 나오는 게 그냥 그 보안 수사권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법조인들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왜곡죄라는 거 만들어놨잖아요. 네. 법왜곡죄 제가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소송 들어온 게 이미 3,000건을 넘는답니다. 변호사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수위 사건 넣으니까. 근데 이 법왜곡죄가 뭐예요? 판사나 검사나 네. 나를 수사한 사람들이 법을 왜곡했다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와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아주 비싼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네. 그러니까 이른바 금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벌써 3,000건 이상 그걸 소송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일반 그 민생 법안과 관련돼서 재판 받는 사람들, 그 일반 서민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재판하느라고 그런 사람들 재판은 또 미뤄질 거예요. 이렇게 법 왜곡죄도 이미 굉장한 그 후유증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보안 수사권은 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안 된다. 그 책임 누가 지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현재 그 정청래 대표나 이쪽에 있는 이른바 이분들은 그냥 그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만 내세우면 그러면 자기들의 모든 뭐 어떤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밀어붙이기는 하는데 저는 정말 나라 말아먹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법조팀장을 해보면서 검찰 뭐 이렇게 법조 보고하면 뭐 사실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프랜차이즈 구호로 써가지고 우리가 완전 폐지했다 검찰을 뭐 우리가 완전히 없앴다 뭐 이거 하려고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제 사실 그 피해는 분명히 국민들이 볼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법이 통과돼서 없어지고 나면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 손을 떠났고 다른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후과로 이제 국민들이 좀 사법 서비스에 대한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당대회 여파가 이런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우려가 좀 되긴 하네요. 그래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명시적으로 끼쳐질 보안 수사권을 들고 그걸 공약화해가지고 당원들의 표심을 얻겠다?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괘씸한 일이에요. 사실 국회에서 논의되어도 아주 뭐 모자란데 전당대회에서 주제 삼아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한다 만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어떤 사법 서비스를 완전 등한시한 정청래 대표의 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 잘 뭐 쉽게 닿지 않는데 문제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처음에는 그냥 일반 상해 사건으로 송치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DNA 채취해 보니까 그게 성범죄라는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형량 20년을 구형 선고를 한 거거든요. 그것 말고도 무수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 영화 감독 그분 그렇죠. 네. 그 아들하고 같이 있다가 네, 아니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진범이 잡힌 건데, 그러니까 경찰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검사 입직 시험 범위 자체가 달라요. 보안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뺏어버리고 그냥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다 줘버리면 어떤 수사의 깊이라든지 그 정도가 깊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당연히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이러한 주제나 이러한 어떤 피해는 도외시하고 단지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뭔가 좀 많이 핍박받고 무시당했으니까 검찰 개혁해야지. 지금 그렇게 구호만으로 지금 계속 끌고 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마 민주당이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조하고 싶어요. 김어준 씨가 이제 어제 이제 뭐 약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간 경고하는 취지의 뭐 이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발언 많이 나와요. 대략 보면 뭐 이제 원래 이제 이재명 정권 중 일부가 뭐 이제 친문을 이제 뉴 이재명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이제 주 코어 지지층이 이제 팔짱을 끼고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코어 지지층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친노 친문 진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코어 지층이 흔들린다. 네.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 지도가 떨어지는 건 코어 지층이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네. 주장하고 네. 그랬더니 또 이동영인가 그거는 또 당장 흔들리면 무슨 코어 그렇죠. 지층이야. 네. 코어는 안 흔들리는 게 코어지. 나도 안 흔들리잖아 10년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요. 서로 어떻게 보면 말장난 비슷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그 내부에 네.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네. 한찬식 그 민정수석 임명을 놓고서 아우 난리 났죠. 딴지일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난리 뭐 났죠. 그 안에 댓글 같은 거 보면 네. 아니 한찬식을 임명해서 결국은 네. 공소 취소 이거 받아내려고 딜하려고 공소 그렇죠. 보수 진영과 딜하려고 네. 지금 한찬식 임명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심각할 겁니다. 그 한찬식 검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친노 친문 586과의 선전포고다라는 게 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네. 전 그것보다 한찬식 검사장이 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사위잖아요. 네. 근데 최병렬 대표의 조카가 최재경 검사잖아요. 그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 했었던.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2021년 대장동 사건이 터졌었을 때 유동규 개발본부장이 핸드폰 포렌식을 해보니까 딱 2명의 공무원이 나왔어요. 그때가 최재경 검사장과 박관천 행정관이었거든요. 근데 최재경 검사가 이른바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오는 그 재경이 형을 얘기하는 거고
2014년 그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최재경 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공소 취소 내지는 586과 그러니까 친노 친문과의 어떤 선전포고로 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장동 인사를 사실은 임명한 거예요. 또 이번에 한성수 총리도 사실 성남시장 있었을 때 그 40억 후원을 받았었던 그 당시에 그 대표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당내 어떤 내전용이지만 내부용으로 봤었을 때는 본인 어떤 사법 리스크 방어용으로 전 임명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역시 이재명 듭니다. 한 놈만 팬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이 총장님의 날카로운 또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뭐 시간이 금방 이제 지나가서 11시가 후딱 다 됐네요.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정권 Q&A 이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이제 김정일 최고에게 먼저 질문이 들어왔는데 드름에서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장동혁이 나가면 한동훈한테 어서 오세요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까요?라고 당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묶음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어서 오세요 그건 아니겠죠. 어서 오세요까지는 아닌가요? 아니 어서 오세요는 뭐 그 이른바 한동훈계라고 하는 의원들은 언제든지 빨리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이른바 범친윤 쪽에서는 야 그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사람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 있을 것이고 뭐 세상사가 그렇게 뭐 A 아니면 B 이렇게 1 아니면 2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아마도 굉장히 회색지대가 많을 거예요. 간단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야, 어서 오세요보다 잘 지내시죠? 정도 이라사이마세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군요. 안부를 묻는 정도가 되겠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이 총장님께 또 아나장님께서 아나운서 지망생이신가? 이분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한동훈이 장해찬 만나자고 하면 장해찬을 만날까요? 금방 좋다고 화해하려나? 지금까지 한 말들이 너무 세잖아요. 라고 하시네요.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막 되게 어제의 적이어도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처럼 스킨십 넓혀가고 아이 왜 그러세요? 우리 다시 잘해봅시다 라는 식의 마음을 여는 도전 시도가 있다면 전 충분히 장예찬 최고도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장예찬 최고가 지금 방송 나가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주 좀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긴 하는데 한때 한동훈 대표와 장예찬 최고 같이 정치했었던 이런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절대 개선되지 않을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항상 열어두시는군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의도 신스틸러 심사평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이슈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채곤님 먼저 원샷으로. 오늘 것 중에서요? 네. 뭐 오늘 뭐 저는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집권당인데 지금 대통령 지금 1년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그동안에 굉장히 그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대평가된 거 있는데 곰곰이 따져보면 주식 외에 도대체 일반적인 어떤 민생과 관련돼서 뭐가 좀 잘 된 거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환율 같은 것도 지금 1,500대잖아요. 네. 이거 도대체 IMF 이후에 가장 높은 환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 아까 우리 이기인 총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전체 7,400조 그러니까 그렇죠. 시총, 예. 그런데 시총 전체. 예. 근데 그 중에서 4,000조 이상이 지금 삼전 하이닉스. 예. 그 삼전 닉스인가요? 삼전 닉스가 다 차지하고 있어.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서킷 브레이크가 하루에 몇 번씩 걸립니까? 그러면서 무슨 10% 올랐다, 10% 떨어졌다. 이거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민생 경제의 문제점들이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본인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민생 경제 이렇게 어렵고 대외 환경 이렇게 심각한데 앉아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 맨날 그 허수아비 때리기 하듯이 검찰개혁 그런 얘기만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한 줄평입니다. 한 줄평. 한 줄평 한 줄평을 자, 해주십시오. 한 줄로. 네, 한 줄평을 해주시죠.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한 줄평에서. 우리 또 이 총장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씀. 그 하락하는 건 국정 지지율이지 당의 지지율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정 기조가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지난 지방선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선거를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끝내기 전에 여기 또 치치님께서 이제 10,000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총장님께 질문을 하나 남겼는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정의한 부친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 부친으로부터 특별당비 한 푼 받은 바 없는데 그런 소문 참 속상합니다. 제가 만약에 네. 그 정의한 후보의 부친으로부터 당이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제가 사퇴할게요. 네, 정치계를 은퇴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또 모르잖아. 이 총장 그러니까 모르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부산에서 왜 그래? 그러니까 부산에서 자기들끼리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당 특별 당비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없고요. 오히려 중앙당에서 정의한 후보에게 2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지원하는 것만 있지 특별 당비를 낸다거나 그렇게 저희가 중앙당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일절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씀을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정의한 후보를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공천한 부분은 당의 어떤 정치 도의적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당이 지원을 오히려 받았다던가 공천을 주기 위해서 뭔가 돈을 받았다는 걸 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삼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쇼츠를 뽑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내려달라고 하는 없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전 몰라요. 부산에서 후보들한테 무슨 돈을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중앙당 내지는 특별 당비 특별 당비라는 것을 개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확실히 없다.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